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자승자박, 전력난 획치간 중국, 미국의 무릎 꿇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전력난은 자승자박이었어요. 이번에 중국의 전력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중국의 획책이었다는 것이죠. 전력난을 통해서 글로벌 경기 침체를 노린 중국이 자기 궤에 자기가 넘어가는 형국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이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미국에게까지 손을 벌리는 형국이 되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파리 기후 협약 탈퇴를 계기로 탄소 중립 주도권을 쥐려고 선언을 했던 2060년 탄소 중립 선언으로 인해서 이제 스스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수를 통해서 전기료 인상과 부품 가격 상승 등을 통해서 전 세계를 인플레이션 공포로 몰아넣고 공산품의 가격을 올려 흔들려고 했던 중국이 이제는 하늘이 너무 도와서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제는 미국의 구걸하는 입장으로 바뀐 중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봐야 돼요. 자승자박, 전력난 획책한 중국, 미국의 무릎 꿇다입니다. 지금 중국은 최근 전국적인 전력난에 홍역을 치르고 있죠. 자국의 석탄 공급에 자신을 가지고 있던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끊었고 물량 조절을 통해서 전력난을 만들어서 세계를 인플레이션의 위기로 몰아간 것까진 좋았는데 마지막에 하늘이 너무 도왔다라는 사실이죠. 계획적으로 잘 진행되었던 전력난 쇼가 막판 중국 산시성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세계에 위협을 가하려던 중국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중국 산시성에 쏟아진 폭우로 인하여 도로와 철도가 유실되어 현재 채굴된 석탄마저도 운송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국은 내몽골 지역의 광산을 더 많은 채광을 요청을 했고 산시성에도 사태 수습이 끝나는 대로 채광을 지시한 상황이고 특별히 폐광까지도 다시 채광을 하는 현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죠. 전력난을 통해서 세계의 굴복을 받아내려던 중국의 야심이 무산되고 이제는 중국이 미국의 무릎을 꿇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승자박이란 말이 이것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전력난 획책한 중국, 미국의 무릎 꿇다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난을 획책한 중국이 하늘이 너무 더우셔서 미국의 무릎을 꿇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작년 겨울 전력난으로 한 차례 고통을 겪었던 중국은 다시 올해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전력난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그런 전력난이 있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채굴을 계속 늘렸으면 되는데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던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작년과 같은 경우는 채굴을 더 해서 겨울을 어찌어찌 해서 잘 지내갔어요. 그래서 올해는 준비를 좀 많이 했죠. 채굴도 좀 더 넉넉히 하고 호주산 석탄을 수입하지 않는 대신에 중국산 석탄을 더 많이 채굴하고 준비를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은 상황입니다. 이미 충분한 석탄도 확보했다고 자신했던 중국은 윈난성의 가뭄과 동북 삼성의 약해진 바람으로 전력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남부지방의 무더운 여름이 8월을 넘어 9월까지 지속이 되면서 전력을 대량으로 소비하면서 석탄의 양이 중국 정부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산시성에 확보했던 석탄마저 폭우로 인해서 도로와 철도가 유실돼 산시성에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석탄의 공급마저 중단되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중국과 같은 경우는 전력의 가격을 올리지 않았어요. 전력의 가격을 올리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의 산업을 키우자, 그리고 인민들에 대해서는 좀 전력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줄 수는 있지만 가장 큰 전력의 소모의 손실은 어디가 들어가느냐? 사무실, 아니면 공장, 이런 데가 정말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죠. 2060년도까지 한다고. 이러면서 석탄 화력발전소를 줄여야 되는 입장, 이 석탄 화력발전소를 줄여야 되는 입장을 지금 손바꿈을 해요. 원자력 발전소로 손바꿈하는데 이 기간이 한 5년에서 7년 정도 걸립니다.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데 SMR이라고 불리는 소형 원전과 같은 경우는 건립 기간이 2년 미만이 지금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대형 원전을 지금 동해상을 중심으로 중국 쪽으로 보면 동중국해나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지금 짓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이 걸리지 않았으면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의 손바꿈은 아주 스무스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기를 견디지 못해서 중국이 전력난에
심각하게 넘어가게 됐는데, 이 심각하게 넘어가게 된 것은 예상치 못했던 고온 현상, 그리고 여기에 그 자연이 도와주잖아요. 비가 많이 오지 않고요. 또 바람이 많이 불지 않고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전력난 쇼까지 한 것은 좋아요. 전력난 쇼까지 하고 예비적으로 탄광을 더 많이 개발을 해놨거든요. 산시성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미 확보했던 석탄을 이제 발표를 통해서 산시성에서 아니면 내몽골 지역에서 공급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폭우를 통해서 도로와 철도가 유실이 되니 아예 공급을 못하는, 아니면 우회에서 삥 돌아서 다른 지역으로 철도를 통해서 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까지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설상가상으로 지금 북부지방에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작년에 한번 상황을 지켜봤던 중국은 지금 이것을 막기 위해서 특히 인민에게 지금 공동부유를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 공동부유는 다들 잘 먹고 잘 사자라는 이야기예요. 다들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인민을 빼놓고는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이제는 작년에 그렇게 겨울에 덜덜 떨었는데 올해도 덜덜 떨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다른 부분에 줄이면서 이 인민들에 들어가는 전력이라도 한집밥비 지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에너지원 확보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죠. 이제는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에까지 손을 벌리는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세워지는 한 5년 사이, 이 5년 사이를 꾸준하게 지키고 있고, 석탄 화력이 완전히 가동이 중단되는 2060년까지의 안정적인 공급,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미국에 지금 천연가스 공급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름은 더워도 어떻게 해서든지 견딜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든지 그늘에 들어가서 아니면 물을 찌그러서라도 지금 몸을 씻고 이러한 상황도 할 수 있지만, 추운 겨울에는 장사 없습니다. 너무 추우면 옷도 안 벗고 자요. 옷도 안 벗고 자고 잘못하면 동사할 수 있습니다. 동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막아야 되죠. 이미 충분한 석탄을 가지고 있음에도 전력난을 일으킨 중국이 이번에는 인민들의 강요를 요구하지 못할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석탄이 있었어요. 석탄이 있었고, 채광을 충분히 하면,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채광을 충분히 하면 중국의 석탄 가지고도 자기의 손익분기점을 안 만친다 할지라도 발전소를 돌릴 수 있는 여력은 된다. 그리고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자국에서 생산되는 석탄을 가지고 90% 이상의 석탄 소비량을 맞추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더욱더 노력하면 됐었는데, 굳이 현 상황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제 탈탄소를 나가면서 자기들이 지금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공장을 퇴출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전력 공급망에서 이제는 고부가가치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중국의 상황과 맞먹어 떨어졌는데, 중국이 그러한 상황을 만들면서 준비했던 것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말하자면 중국 굴기죠. 반도체 굴기도 여기에 속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맞이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됐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풍력 발전의 감소로 인해서 전력난을 겪고 있는 동북 삼성의 경우 신호등까지 전력이 공급되지 못해 고난의 형편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력난을 통해서 중국은 전력 가격의 자유화를 시켰죠.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전에도 가격 자유화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지금 인민들이 살기 위해서 가격 자유화를 안 했다라는 말은 좀 틀리고, 이 가격 자유화를 통해서 지금 기업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기업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외국에 수출되는 기업의 가격을 낮추는 역할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것의 가격 자유화를 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의 단가가 올라요.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외국에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가격 자유화를 한다라는 것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 그리고 세계 공장으로의 위치를 많이 포기하겠다. 그리고 이제는 고부가가치 쪽으로 빠지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의 가격을 상승하는 효과까지 만들게 된다는 거죠. 이 여파로 전 세계는 중국발 수출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압박으로 접어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번 전력수를 통해서 중국의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산시성은 전력수요에 막을 내리기 위해 14개 지역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었죠. 그게 언제냐? 벌써 몇 달 되지 않은 상황. 6월 달에 이
채굴에 대해서 공급해 주겠다. 7월 달인가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진메이는 텐진, 푸젠성, 허베이성, 광둥성, 랴오닝성 등 5개 성의 석탄 공급을 책임지고 진능지주그룹은 광시자치구, 장수성, 지린성, 안우이성, 상하이성, 저장성 등 6개 성의 석탄을 공급해주기로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오메이 그룹은 허난성, 화양신소재 그룹은 하이난성, 루안화학그룹은 산둥성에 공급해주기로 했죠. 중국은 31개 성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이 중에 총 14개 성과의 석탄 공급을 약속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력난이 가장 심한 곳이 한 20곳이라고 되고 있는데 이 20곳에 대해서 거의 모든 지역이 전력 부족 현상에서 벗어나는 효과까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산시성 한 곳에서만 해준다 해도. 그런데 중국의 이러한 계획은 하늘의 도우심으로 수포로 돌아가게 되죠. 즉 이번 산시성의 폭우로 인해서 14개 지역의 석탄 공급에 대한 구멍이 뚫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중국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왔었던 이런 전력난 쇼가 이제 종지부를 찍을 이 찰나에 다시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에 산시성의 기타 석탄 기업들도 이번에 언급한 14개 성 이외 지역에 대한 석탄 공급까지 책임지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산시성 폭우는 사실상 중국 전 지역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력조를 위해서 공급하지 않고 쌓아두었던 석탄들이 이제 공급되지 못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치열하게 대만과 남중국해 등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미국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중국 내 주요 에너지 기업들은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에 사활을 걸고 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중국 내에서의 석탄 채굴을 빨리 늘리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는 벗어날 것 같아요.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에 사활을 걸고 있고 지금 당장 러시아의 아쉬운 소리만 해도 지금 천연가스 공급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왜 일어났느냐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봐야 된다는 거죠. 중국이 석탄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운 상황, 특히 산시성의 문제 때문에 도로를 다시 복구해야 되죠. 철도망을 다시 복구해야 되죠. 이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유가가 치솟자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수급을 위해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에 매달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림이 하나 좋은 게 나왔어요. 이게 치솟는 동부가 LNG 가격입니다. 자, 보시면 이게 상승 곡선의 압박이 굉장히 심하죠. 이렇게 5월 달만 해도 10.6불이었었던 100만 BTU 달러당 가격인데 10.6달러였었던 것이 거의 3배 가까이 오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5월 달에 그 천연가스를 샀으면 지금은 그 3배로 판매할 수 있다라는 300% 증가? 네, 그렇게 됩니다. 또한 1년 새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보면 천연가스와 같은 경우는 100만 BTU당 달러 가격이 5.2불에서 56.3불로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가장 득을 본 나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러시아입니다. 예, 지금 러시아가 미국과 같이 협력을 통해서 지금 부가 증강되고 있는 현 상황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러시아와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미국과 멀어졌다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해서든지 러시아를 같이 끼워서 얘기를 해보려고 많이 노력했었던 그런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미국과 러시아는 그 운명의 기회를 같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겉으로는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속으로 들어가면 러시아와 미국은 굉장히 가까워져 갔다. 그 대표적인 사건을 보면 중앙아시아 쪽에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를 했죠. 미군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가 어떤 제안을 합니까? 러시아가 자국이 아니죠. 중앙아시아에 있는 러시아 군기지를 미국이 사용해도 좋다라는 푸틴 대통령의 말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석탄 가격과 같은 경우는 지금 톤당입니다. 톤당 58달러였던 호주산 현물 가격이 58달러였던 지금 석탄 가격이 247.5달러. 다시 말하면 거의 한 5배 가까이 5배 가까이 오른 상황이죠. 석유 가격도 지금 고공행진입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상황이에요.
그리고 천연가스는 지금 원래는 달러 연동이 아니라 석유와 연동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천연가스가 결정적으로 늘어나는 사건이 지금 벌어졌는데 지금 현재 아일랜드만의 그 바람이 너무 불지 않아서 지금 풍력 발전에 부족 현상.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영국이나 스코틀랜드에 그 전력을 수출까지 했었는데 이것을 거의 특히 스코틀랜드에는 중단한 상황까지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생각이 있었으니 그것은 미래 탄소 배출권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중국의 꼼수도 작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지어가고 있죠. 원자력 발전소를 짓게 되면 탄소 배출권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안정적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때까지가 문제예요. 그 한 10년, 15년 사이에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다 지어질 예정인데 이때까지는 탄소 배출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지금 현재 중국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중국의 꼼수도 작용한 것입니다. 1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주요 에너지 기업들이 미국 수출업체들과 액화 천연가스 수입에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LNG 수입을 타진하는 업체는 중국의 시노펙, 그리고 중국 해양조선, 그리고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전력 배급업체의 저장 에너지 등 최소 5곳에 달한다는 것이죠. 중국 업체들이 타진하는 기업은 텍사스 휴스턴에 본사를 둔 미국 최대 LNG 수출사 세니에르 에너지와 루이지애나의 LNG 수출업체인 벤처 글로벌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천연가스에 대해서 그 인기가 높아져가자 미국은 셰일가스를 중단해야 된다라는 말이 쏙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셰일가스의 채굴이 다시 화랑을 얻고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 이 셰일가스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마찬가지로 셰일가스도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급등하면서 미국의 경제도 다시 부흥기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들도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미중의 천연가스 수입이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끊어졌다라는 사실을 조금 더 알아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중국의 미국 천연가스 수입 중단은 트럼프 행정부 때였습니다. 2019년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일 때 미중 가스 무역이 끊어졌다는 사실이죠. 미중 간 가스 무역에 대한 협상은 올해 초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초 다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일단 탄소 배출권 문제 때문에 천연가스의 소량이 필요해진 중국이 이제 석탄 화력을 줄이려고 하는데 이것을 대체할 만한 천연가스, 말하자면 복합화력발전소의 가동을 더욱더 심도 있게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생각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나 전력난이 중국이 컨트롤할 수 없는 수준이 넘어버리게 되자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됐죠. 여기에 유럽발 탄소 배출권의 급등으로 인해 향후 더 많은 미국산 천연가스를 수입할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죠. 이번 한 번뿐만 아니에요. 한 15년간 계속 지속될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산 천연가스가 더 많이 수입이 될 것이고 지금 셰일가스가 가장 많이 매장되었던 나라가 누구냐라고 말을 하면 그 나라는 지금 중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셰일가스는 채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채산성이 맞지 않죠? 그런데 지금 천연가스의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되면 이 셰일가스를 개발을 더 많이 할 거예요. 어디가 제일 많으냐? 스촨성, 그리고 신장 위구르. 특히 신장 위구르에 어마어마한 양의 셰일가스가 있다라는 사실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1일 날 중국 천연가스 유통업체인 ENN은 셰네르 에너지의 LNG 구매를 하는 장기 계약에 체결하게 됩니다. 장기 계약을 맺은 시점이 산시성 폭우 이후라는 사실이죠. 이전에는 석탄을 어느 정도 채굴을 해서 모든 것을 마칠 수 있다라는 게 중국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자연 현상 앞에서 무너져 버리게 되는 중국 상황을 보니 중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돌발적인 사태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겠구나 라고 중국이 깨닫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산시성 폭우는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산시성에 내린 폭우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ENN은 내년 7월부터, 지금 현재부터가 아니에요. 내년 7월부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러시아에 읍소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몽고, 그리고 북한, 이런 데서 물건이 지금 만들어진 것이 다 들어와야 돼요. 지금 만들어진 것이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쁩니다. 그리고 중국도 최대한 자국 석탄 생산률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지금 이 내용은 천연가스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지금 양사의 계약으로 미중 무역 갈등 이후 끊어졌던 LNG의 수출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공급 시점이 내년 7월이기 때문에 이번 전력난과는 상관이 없어 보인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왜 중국은 이렇게 미국산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것일까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데, 지금 당장의 전력난에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산 천연가스를 수입하느냐라는 사실이죠. 미국산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입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유럽에서 촉발된 탄소 배출권의 급등으로 전 세계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배출권 시장의 패닉으로 석탄에서 가스로의 급격한 전환을 촉발하면서 LNG의 급등을 끌어올리고 있죠. 가격을. KTB 투자증권은 최근 에너지 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탄소 배출권 가격 상승으로 석탄에서 가스, 맞으면 cold gas로의 빠른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현재 가스 가격 상승은 탈탄소화의 비용 청구서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도 에너지 주도권을 미국에 넘기면서까지 미국과 장기 계약을 맺는 것도 LNG 가격의 고공행진 때문이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수요가 급감하면서 지금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던 LNG 가격이 1년 반 만에 거의 10배가 튀는 지금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nvesting.com에 따르면 동북아 LNG 선물 가격은 4월 20일만 해도 100만 BTU당 2달러 수준이었지만 지금 지난 15일에는 33.2달러로 15배 이상 튀어오른 상황이죠. 백신 보급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 활동을 제한했던 나라들이 봉쇄가 풀리면서 에너지 수요가 증가했고 여기에 유럽발 풍력발전량의 감소가 직격탄을 쐈다는 것이죠. 여기에 중국발 풍력발전 및 수력발전량 감소로 인한 전력난도 겹쳐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설상가상이라는 말이에요. 유달리 올해 여름은 북반구는 고온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고온현상으로 인해 에어컨 사용이 늘어났고 코로나19 봉쇄 해제로 인한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의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석탄 사용량이 늘어서 석탄 가격의 상승도 주도를 하고 있죠. 석탄 가격이 상승하자 대체제로 천연가스를 찾으면서 가격이 더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석탄 가격의 상승은 결국은 중국이 파놓은 함정에 중국이 뛰어드는 셈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한 폐렴으로 시작을 했죠. 기원이 어디냐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중국이 기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퍼뜨린 이 병 때문에 전 세계가 신음을 앓았고 또한 이것은 다시 석탄 가격의 상승까지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탄소 배출권 문제까지 겹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겹치고 지금 4중, 5중으로 겹친 현 상황이 되겠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계속되고 있는 LNG 가격 상승입니다. 현재 LNG 가격의 상승을 주도하는 나라는 러시아이죠. 유럽발 전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를 대체할 복합화력 발전소가 늘게 되는데 지금 러시아가 LNG 공급을 동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요인이 나타나는데 공급이 늘어나지 않으니 유럽발 LNG 가격의 상승이 전 세계를 강타하는 것입니다. 지난 14일 미국 에너지 정보국에 발표한 10월 단기 에너지 전망에서는 미국 벤치마크인 헨리 허브 천연가스 현물 가격이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2007년부터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렇게 치솟던 천연가스의 가격도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유럽향 천연가스의 양이 올해 역대 최고를 기록할 수 있다라는 발언 이후에 안정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럽향 천연가스의 가격 급등은 러시아로 촉발된 문제였기 때문에 러시아가 해결해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미 높아진 가격으로 유지되고 있는 이 천연가스의 가격이 하강하는 사실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6일 푸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유럽의 탄소 배출권 가격은 소폭 하락했고 천연가스의 가격도 보합세에 접어들었습니다. 러시아의 발언 이후 미국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지금 러시아의 천연가스에서는 천연가스의 수입량이 늘 것으로 보여요. 중국이라는 거죠. 중국이 장기적으로 미국에서의 천연가스를 더 많이 수입하고 러시아에서의 천연가스 수입량도 늘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러시아에서는 이미 시베리아 힘으로 불리는 천연가스 수송로가 연결이 베이징까지 이미 되어 있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기에 카타르에서 천연가스 장기 수입량도 점점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도 한 15년. 왜 15년이란 이름이 계속 나오냐면 지금 원자력 발전소로의 대체가 거의 한 15년에서 20년까지 계속적으로 만들면서 이 대체가 한 1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중국의 전력 부족에 대한 또 다른 분석도 나왔는데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동남아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중국으로 주문이 몰린 것도 중국 전력난의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지금 중국의 대체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나라들이 동남아시아 지역이었거든요. 베트남 아니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이 지금 그 중국이 탈중국화되고 있죠. 산업들이 탈중국화하면서 이런 지역으로 다 옮겨가고 있어요. 이런 지역으로 다 옮겨가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조업 중단, 완전히 생산 중단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시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에 주문했던 것이 중국 전력난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즉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가 중국에게 독이 되었다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올해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중국 내 1월달부터 8월달까지 전력 수요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5%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국 전력 공급에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것은 중국의 쇼였기 때문에. 중국은 2020년 기준 국가전력의 68.5%를 화력발전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중국의 9월 석탄 구매량은 3,290만 톤으로 올해 최고치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함정인데 뭐냐면 이 3,290만 톤이 올해 최고치라는 거죠. 9월달. 이 9월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9월달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전력난이 생겼어요. 전력난이 생겼던 이때 당연히 석탄은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외부에 우리가 전력난 때문에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이것은 중국이 이미 석탄을 채굴 해놓고서라도 이것을 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읽어내지 못하는 기사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도 올해 중국 천연가스 소비량은 작년보다 11%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30년까지 연간 소비량이 5,500에서 6,000억 제곱미터에 이를 것이라고 지금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천연가스의 소비량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탈탄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탈탄소에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물론 채굴할 때 탄소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 탄소는 그 채굴한 나라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중국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죠. 이렇기 때문에 중국은 그냥 천연가스를 소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가스 수입을 계속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중국의 발빠른 대처는 중국 북부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겨울 때문이죠. 겨울에 남방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천연가스의 공급을 늘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헤이룽장성 등 동북 삼성 지방은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번 전력난으로 중국 최북단 지역의 난방용 전기 부족이 작년에 이어 또다시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중국의 전력난은 페이크였다. 정확하게 보면 저는 페이크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 페이크까지 잘 진행이 됐어요. 쇼처럼 잘 진행이 되고 중국이 원하는 그 그림이 제대로 그려졌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중국 만만세. 완전히 중국은 하나님이 너무 보호해 주셔서 비도 너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산시성에 너무 비가 많이 내려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은 이것도 자연재해 안에서는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천연가스의 수입을 늘리는 상황이에요. 석탄은 언젠가는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탈탄소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될지, 그러면 천연가스를 늘려야 된다. 천연가스를 늘려야 되는데 이제 작곡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도움이 된다면 손을 잡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